안녕하세요. 보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이 경기 후퇴 신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최근 그 서울 소재 모 대학 경제학 교수죠. 그리고 유튜브 공간에서도 패널로 활동하시고 공영방송에서도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5월 이후입니다. 5월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을 두고, 그리고 단기채와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경기 후퇴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불황, 즉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고, 그리고 미국 정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대폭락 사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주가 폭락은 대공황 사태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실업률이 한 40%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이 이제 붕괴된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 그러면 자본주의 중심국가가 무너지면 그 관련된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물과 금융시장 양쪽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도 대공황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잖아요. 그러면 수출 시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대공황 사태가 발생하면. 그럼 수출 되겠어요? 수출은 안 되는데, 그럼 환율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리만 사태도 경험했잖아요.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당 900원 이하에서 1,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 사태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최소한도로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은 또 거꾸로 우리 원화 가치는 4년 이내에 달러당 900원대까지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한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 무너져도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얘기 그 얘기거든. 이분 얘기가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주가 대폭락 사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하면 대공황 사태와 같다는데,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가 동시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설득력 있나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분 얘기는 시장금리 이제 상승 국면에서, 예? 왜 갑자기 물가가 오르니까, 그죠? 시장금리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예요. 5월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4월 말에는 1.7%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5월 이후에는 또 1.2%까지 하락했어요. 8월 현재. 그러니까 0.5% 정도 하락했으니 크게 하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해봐야 0.25%니까 0.5% 하락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경기 후퇴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금리, 그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연준이 월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수해 주기 때문에 금리 하락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식 대신에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 또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는 경기 불안 극복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정책이 경기 불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분은 금리 하락을 두고 장기채 금리 하락을 두고 경기 후퇴 신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의견차를 보이는 거예요. 연준하고. 물론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확률은 얼마냐 하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은 할 수 있지만은 대공황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유는 미국 재정정책이 바이든 정부가 약 한 4조 5천억을 4, 5년간에 걸쳐서 아마 지출할 거예요.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기준으로 1조 한 6천억 달러 증가했거든요. 미국 보는 통화량이. 근데 재정정책의 규모는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세배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양적 완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에서는.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전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결국 대면 관련된 기업들, 그죠? 많단 말이에요. 서비스업들이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서비스업 비중이 또 높잖아, 미국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까 미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설득력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주체는 미국 정부인데 시장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경기 후퇴를 앞두고 나타나는 장기채 금리 하락과 단기채 금리 상승이라는 금리 역전 현상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경기가 과열돼 가지고 연준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금리 상승 초기거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지금 인상 안 했어요. 2020년 이후. 그러면 완전히 다른 채권시장 환경이에요. 똑같은 금리 하락이라도. 그런데 이분은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후퇴는 내년에 하반기 일어날 거고 미국 증시는 대폭락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 중심에서 대공황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 뭐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제대로 될까요? 리만 사태에서도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달러당 900원에서 1,500원까지 상승했잖아요. 근데 리만 사태보다 더 극심한 경기 불황이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더 재미나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승한대요.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스럽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금리도 시장 기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중앙은행이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금리 하락을 유도해 가지고 금리가 단기와 장기 금리 격차가 해소되는 것, 줄어드는 것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경기 후퇴는 내년 하반기에 일어나고 주가는 폭락한다. 이 얘기거든요. 재정정책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3배까지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 없다는 거예요. 재정 지출 정책 효과는 양적 완화 정책보다 동일한 금액을 하더라도 2배 이상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3배의 그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포유환율연구소는 환율과 실무경제 관계를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물 국채 하락은 경기 후퇴 신호가 아니고 미국이 인위적으로 그 금리 하락을 유도한 만큼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회복 신호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설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 얘기는요,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외환위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출 시장이 죽어버리니 외환위기잖아요. 달러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먹을 것도 사가 와야 되고, 수요는 많는데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달러 환율 급등하는데도 이번에 원화같이 상승한다니까 좀 코미디스럽고, 그 다음에 환율이 그 급등을 하면 그분 생각과 달리 수출 시장이 무너지면 리마스 경험을 했잖아요. 주식시장 초토화되고 금리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하거든요. 수출 기업이 영업을 못하니까. 그리고 조세 수입이 급감합니다. 그럼 재정위기로 발전하거든요. 그럼 금융회사는 부실 채권이 엄청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제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분 주장이. 그것을 상정하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환율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파급 역량을, 관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금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과 시장 기능에 의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모른다는 얘기죠. 또 환율을 모르면 이 그럼에서 금리 모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까지 대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학생들 취업되겠어요?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40%라도 취업이 되면 내년에는 90% 이상이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자, 설득력이 있고 그를 떠나서 이분의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위가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경제를 물론 가계 부분에 엄청난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전 국민과 관련된 직결된 전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비교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는 정반대 얘기를 하니 그분의 주장과 비교는 해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홍보 부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